비염이 동반된 휘어있는 코. 보통 코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가보면은 뭐 코 자체 모양이 휘어있기 때문이다. 그런 소리들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코가 휜다는 거는 물론 네. 육안적으로 코뼈가 휘어 보일 수도 있지만 예. 코 안에 이제 그 코뼈를 지지하는 비중격이라는 게 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A 사진하고 B 사진을 보시면은 A 사진의 비중격은 이제 똑바로 돼 있는 거고 B 사진은 이제 비중격이 한쪽으로 이제 휘게 된 건데요. 네. 이렇게 휘게 되면 물론 이제 다쳐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 그 코 자체가 선천적으로 이렇게 비중격이 휘어져서 그렇게 자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안면 반이양증이라고 해서 얼굴의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은 사람들도 있고 따라서 코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어떤 손상에 의해서 이렇게 비중격이 휘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이제 비중격 망곡증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비염 증세라든가 두통, 코막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이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비중격도 좌측으로 대단히 많이 휘어져 있어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코로 숨 쉬는 건 포기하고 사는 그런 정도 아주 심한 그런 그 코막힘이 있던 환자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콧구멍 안에 이렇게 한쪽이 많이 튀어나왔는데요. 네, 예. 이게 이제 비중격이 한쪽으로 이렇게 삐져나와서 그만큼 많이 휜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비중격 망곡증이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렇게 비중격 망곡증일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까?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네. 비중격이 휘어져 있는데 네. 휘어져 있는 비중격을 100% 똑바로 잡아주지 않으면은 비중격 망곡증은 아마 다 그 100% 다 재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따라서 비중격 망곡증일 경우에 비중격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방법,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수술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의사들 개인의 어떤 숙련도에 따라 달라질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비중격이 완전히 잡혔다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코뼈를 양쪽에서 절골을 해서 코뼈를 다시 잡아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네. 비중격만 단순하게 휘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비중격만 잡아주면 되겠죠. 그렇지만 대다수 한 90% 이상이 코뼈도 같이 휘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코뼈도 우리가 같이 골절해서 이제 교정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럼 수술 사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비중격 망곡증이 있고 동반돼 있고 코가 많이 휘어져 있는데 좌측에 보이는 이 사진 보시면은 이 비중격도 이제 깨어지면서 비중격이 이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런 형태고 코도 많이 휘어져 있고 또 이제 대단히 이제 비중격 망곡증으로 이제 비염이 심했던 그런 환자분이고요. 따라서 이제 비중격과 코뼈를 정확하게 맞춰서 일직선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코뼈 자체를 휘어져 있는 걸 반듯하게 해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회복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회복 기간이 예를 들어서 코뼈를 골절한다 그러면 이제 대단히 크게 생각을 하고 또 네. 이제 수술 후에 붓기나 이런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포인트만 정확하게 잡아서 골절해주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붓거나 하는 것도 많지 않고요. 대개 한 5일에서 6일 정도면은 이 부목을 다 제거하고 그렇게 정상적인 활동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뭐 5일에서 6일 정도면 정말 짧은 기간 동안 회복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다음 케이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케이스 언청이성 코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네, 흔히들 이제 언청이성 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구순열 코가 되겠는데요. 네, 이 구순열 코라는 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제 한쪽이 기형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흔히 보면 이제 콧구멍에 한쪽이 이렇게 좀 작고 그 다음에 이제 틀어져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많겠고 그거에 따라서 입술도 변형이 오게 되는데 특히 이제 위쪽의 입술이 많이 변형이 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구순열이 어릴 때 아주 심한 사람들은 이제 그걸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성인이 돼서도 그게 구순열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구순열 환자들 그러니까 가끔 콧구멍이 좀 틀어졌다고 해서 오는 분들 보면 상당수가 구순열인 경우가 많겠거든요. 네. 그런 걸 환자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고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네, 그럼 선천적인 거기 때문에 수술했을 때 언제 수술해 주는 것이 더 좋은가요? 보통 우리가 코가 자라는 거는 만 17세까지 자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수술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이론인 것 같고요. 사실 어릴 때 구순열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어릴 때 1차적으로 교정을 해주고 그게 좀 자라면서 2차, 3차 교정을 해주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면은 아주 어릴 때 이제 입과 천장, 그 다음에 그런 입술 구조를 먼저 1차 교정을 해주고
한 2차에서 3차 정도 교정을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 보통 만 17세가 넘은 성인이 되어서 네. 그때 다시 한번 코를 교정해 주는 게 옳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하긴 어렸을 때 성장을 위해서 그 자신의 그 컴플렉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그렇죠. 두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순열 코는 어떤 방법으로 수술하게 됩니까? 구순열 코는 말 그대로 그 한쪽이 휘어져 있고 네. 콧구멍이 이제 좌우가 비대칭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일단 만들어주는 게 사실 구순열이 있다고 해서 코가 기능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닌데요. 미용적으로 일단 그런 거를 잡아주는 게 우선 중요한데 구순열 코의 특징적인 게 한쪽 콧구멍을 이루고 있는 그 아래쪽 연골 그게 작고 발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연골을 이제 다시 어떤 자기 연골을 이용해서 재건을 해주게 되는데 그 한쪽 콧구멍에 그 이렇게 그 자라지 않은 연골을 재건해 줄 때는 우리가 이제 귀연골을 많이 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대단히 효과적으로 그 모양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귀연골을 많이 써서 재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콧구멍 같은 거 안쪽에서 이렇게 많이 꺼져 있는 부위는 이제 그 아래쪽을 교정을 해주고요. 받쳐줘서 그 다음에 입술 라인을 맞춰주고 그런 건데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좌우 대칭을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수술 사례 그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한쪽 위쪽이 이제 이렇게 많이 틀어져 있고 좌우 비대칭적인 건데요. 네. 요 한쪽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연골 이식을 통해서 이제 재건을 해줬고 그다음에 틀어진 그런 코의 모양을 좌우 대칭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저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결과는 바로 나오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그거는 이제 바로 수술하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결과가 판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럼 수술 후에 특별히 뭐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는 큰 있습니까? 관리를 할 건 없어요. 일반적인 코 수술에 그 준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일주일 정도면 되게 회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한 TV닥터. 오늘 이 시간에는 강남 선의고운 의원의 최승호 원장과 함께 코 재건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텐데요.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저희 인터넷 게시판에 문의해 오시면 저희들이 아주 정성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